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외도 불륜행위, 부정행위, 상간행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고요?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다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상간소송에서 당신이 승자가 될 수 있는, 이혼소송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아닌 나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간통행위를 했는데 왜 피해자가 내가 되어야 하고,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 같고,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내 배우자에게 내가 버림받는 것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를 찬찬히 들어보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상간자에게 복수하고 당신의 배우자에게 복수를 하면서 당신께서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저희 배우자와 협의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장 찍으러 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가 찜찜합니다. 뭐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의 협의이혼 도장을 찍은 분들은 저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온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감히 제 배우자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제 배우자의 차량이 어떤 좀 낯선 빌라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게 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별다른 증거들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일단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며칠 뒤에 있을 협의이혼 최종 의사 확인일 날 출석하지 마시면서 그럴싸한 핑계를 대세요. 배우자의 차량을 다른 데서 발견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협의이혼을 일단 막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같이 증거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어쩌어쩌 해가지고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합의이혼까지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따로따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부부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찾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최소한의 증거들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은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제 배우자가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부는요, 정말 평범한 부부였어요. 누구나처럼 행복할 때도 있고 누구나처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할 때도 있었죠.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무미건조하게 왔다고 느꼈는데 이혼소송의 소장을 딱 받아보니까 이건 웬걸, 그 사소한 부부싸움들을 갖다가 다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폭언했다, 폭행했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들인데요. 정말 그걸 받아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다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제가 참고 있는데 저를 때리거나 폭행을 해가지고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합의이혼 하지 않기 잘했다. 두 번째, 상간소송을 하면서 내가 별도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하지 않기 잘했다. 왜냐면 저랑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이혼소송하고 상간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배우자분께서는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혼이었다. 근데 그 원하는 이혼을 쉽게 해주는 것들은 아니지 않냐.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상간소송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참 신기한 게 이렇습니다.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왜 제 와이프는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을까요? 그때까지 둘이 연락하고 지냈던 게 아닐까요? 이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럼 이혼소송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좋다. 너 이런 잘못을 했어.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이래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함께 있고 싶다.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유책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당신이지만 당신과 이혼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들을 준비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상간자와 그 배우자가 여전히 연락하고 있고 그 둘이 원하는 게 이혼이고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 상간소송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적지 않은 위자료 금액들이 발생할 두려움들이 있을 거고요. 그 둘은 정말로 행복하게 미래를 꿈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는 발각되기 전이었고 법적인 제재를 당하기 전이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쉽게 상간소송도 놓지 않았고요. 이혼소송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끌고 가면서 우리 의뢰인분께서는요. 본인이 되게 좌절되고 힘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혼인생활 중에, 결혼생활 중에 정말 사소한 잘못들 그리고 후회하는 잘못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욱하는 마음에 아니면 기운이 우울하다 그래가지고 배우자에게 함부로 한 게 아닐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바람핀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잘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이 상간자와 당신의 배우자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드린 조언보다 더 훌륭하게 그것들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배우자가요, 이번에는 부부싸움 중에 주고받았던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사고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히냐면 저희 의뢰인도 폭행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뢰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한 폭언과 폭행을 듣다가 어쩌다가 너무 못 견디겠어가지고 이걸 제지하기 위해 가지고 욕도 나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몇 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런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배우자가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그냥 우울해서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혼하자라고 했을 때 합의 이혼 도장을 찍어버렸으면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후회만 하셨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문제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만 돌아보셨겠죠.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분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건 내 탓이 아니구나. 그분께서는 이 소송 과정들, 상간소송, 이혼소송, 형사고소, 이 과정들을 모두 다 저와 함께 하면서 정말 씩씩하게 잘 이겨내셨고요. 지금 현재는 정말 감사하게도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혼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홀가분하고 앞으로 너무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과거를 충분히 혼내고 벌하고 응징하시고 그거에 또 매몰되지 마시고 앞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당신께서 살아가셔야 될 미래를 꿈꾸면서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진짜 상간자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를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당신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 정말 괜찮고 정말 잘 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당신께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